우리가 이제 물리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특정 개념을 먼저 익혀야 돼요. 물리량을 배울 때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고요.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어요. 스칼라 벡터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물리 2에 나오게 되는데요. 물리 1에서부터 기본적인 물리 수업에서부터 스칼라 벡터를 정의를 해봐야 뭔가 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쉽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스칼라는 뭐냐면요, 여러분.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벡터는 뭐냐?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몸무게가 예를 들면 몸무게 안 하네. 자, 어떤 물체의 질량이 예를 들면 10kg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물체의 질량이 10kg이래. 근데 그 질량이라는 게 서쪽으로 10kg일까 동쪽으로 10kg일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질량을 얘기할 때는 굳이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 뭐가 있냐? 길이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키가 170이야 라고 했을 때 키가 170이니? 너의 키가 170이라면 동쪽으로 170이야? 서쪽으로 170이야? 막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 길이라는 것의 개념도 방향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스칼라의 속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리에서는요. 그럼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있지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배웠죠. 중학교 3 운동과 에너지 할 때요.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물체한테 힘을 가해준다고 해봐. 예를 들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는 점점 빨라지게 될까 느려지게 될까? 일로 움직이고 있는 애한테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어.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겠죠? 빨라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물체에 이쪽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10N 크기의 힘을 가해준다고 해봐요. 똑같이 10N이지만 운동 방향에 대해서 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10N을 가해주면 이 물체는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느려지겠죠. 즉 똑같이 10N이지만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해주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빨라지기도 혹은 느려지기도 한다는 거죠. 즉 나는 이 물체에 10N의 힘을 가했어 라고 말할 때 단순히 힘의 크기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방향도 같이 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거 벡터라고 하고 네. 그렇다면 안 되겠다. 네. 그럼 이동거리는 뭐고 변이는 뭐냐? 이동거리는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이고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이에요. 설명해 볼게요. 자, 철수가 A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요. 쭉 10m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3m 돌아와서 B라는 지점에 도착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동거리는 그냥 10 더하기 3에서 13m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입니다. 그럼 변이는 무엇이냐? 변이는 우리가 뭘 변이라고 하냐면요. 자,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변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 요 길이가 변이가 되겠죠. 변이가 되고요. 얼마의 길이? 7m 그렇지라고 됩니까? 변이는 7m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이는 벡터죠. 방향을 같이 말해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오른쪽으로 7m 이동한 거죠? 오른쪽으로 7m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변이는. 자, 이때 변이를 구하고 싶으면 단순하게 10 더하기 3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방향을 고려해서 합해줘야 하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임의로 정해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10으로 정했다면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10으로 두시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7이 나오니까 제가 아까 플러스 어느 방향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정해놨죠? 이거 뭐야? 아 7m인데 플러스야 뭐야? 오른쪽이야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7m요. 그래서 보통은 헷갈리지 않게 자기 맘이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플러스 x축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놓고 더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하고 변이 개념 한 번 더 얘기해보자면 변이 개념을 한 번 더 얘기해보자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갔다고 해봐요. 이 순수한 곡선의 길이가 20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20m가 뭐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최단거리 직선거리가 뭐가 된다? 변이가 된다. 뭐 예를 들면 이거를 10m라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예요. 여기서 하나를 더 알아두셔야 하는데 위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위치는 그 점의 좌표를 위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얘가 출발을 A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기준점을 이 점을 예를 들면 좌표 수직선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얘는 출발을 2m 지점에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A가 출발한 지점은 위치가 어디야? 2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A의 이동거리 13m였고 변이는 7m였죠. 라고 했을 때 A가 도착한 지점의 위치는 어디가 돼요? 2 더하기 7이니까 여기 어디야? 9가 되겠죠. 이게 위치를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돼서 드디어 뭘 얘기하게 되냐면 속력과 속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써놨죠? 속력은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이고 속도는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이에요. 자, 속력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운동과 에너지 할 때 잘 배웠죠.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배웠냐면 이번 시험범위에서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속력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뭘까? 속도는 시간분의 얘랑 대응하는 개념 저기 나왔죠? 변이가 돼요. 이게 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속도 개념이 지금 물리 1에 처음 나오지만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이때 우리가 보통은 기본적으로 거리의 단위를 뭘 많이 써줄 거냐면 앞으로 이제 기본 단위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기본 단위로 우리는 거리를 미터를 써주고요. 시간은 기본 단위로 초를 써줍니다. 세컨드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 속력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미터 퍼 세크. 그렇지,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속도도 마찬가지죠. 변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 써서 속도 또한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공식으로 얘네들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물리는 다 공식이에요. 다. 그래서 속력이나 속도는 우리가 똑같아요. 뭘로 쓸 거냐면 V로 쓸 겁니다. V예요. V. 속력과 속도는 V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뭘로 쓸 거냐면 S를 쓸 거예요. 그래서 변이도 똑같이 S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났죠? 이렇게. 시간은 뭐? 타임이죠? 그래서 T를 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외워야 할 공식, 다음 시간에 내일 테스트 볼 거죠? 첫 번째로 외워야 할 공식이 나왔어요. 뭐냐면 V는 T분의 S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V가 속력일 땐 S가 이동거리가 되고 V가 속도일 때 변이가 S가 됩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V는 T분의 S다. 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속력과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연습해 볼까요? 자, 이 경우에, 이렇게 가는데 총 5초가 걸렸다고 해볼까요? 이 아이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5분의 13, 그렇지. 그럼 이 아이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5분의 7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5분의 7이에요. 5분의 7인데 자, 여기가 오른쪽, 즉 플러스 값이 나왔죠? 근데 시간은 스칼라예요. 시간을 방향을 따지진 않으니까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숫자 값으로 플러스를 나눠버리면 이 속도도 같이 플러스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 변이가 마이너스라면 속도도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즉 여러분, 속도도 변이 개념을, 속도도 벡터 개념을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이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냥 5분의 7m/s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5분의 7m/s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 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냐? 변위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요. 얘도 해볼까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총 10초가 걸렸다고 해봅시다. 속력은 얼마예요? 2m/s, 그죠? 속도는 얼마인가요? 1m/s.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방향. 그래서 보통 물리원에서는 우리가 1차원 운동만 다루게 돼요. 1차원 운동이 뭐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만 가는 이런 운동이죠? 2차원은 뭐야? 좌표평면 2차원이잖아, 그죠? 평면상에서 막 이렇게 가는 운동을 물리투에서 다루게 되고, 대학교에 가면 3차원, 우리 실생활에서 3차원이죠? 재척축까지 고려한 운동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물리원이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수직상으로 운동하는 것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고려하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우리는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까지 다 했어요. 이제 뭐 할 거냐면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얘기를 할 거죠. 이것도 이번 시험 범위에 있었죠,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속력, 속도 개념을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자, 다시 얘기해보자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두 번째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배워놨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5페이지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봐봐요. 15페이지에 여러 가지 운동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즉 뭐가 나와 있어? 등속 직선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죠.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물체가 예를 들면 뭐 2m/s에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얘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죠? 첫 번째 무슨 그래프를 그리냐면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그릴 수 있냐면 두 번째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자, 속력 시간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얘는 2m/s의 속력으로 일정한
운동을 한대. 그러면 속력시간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 그렇지. 계속 2m/s로 일정해야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를 분석할 건데 앞으로 여러분 물리 수업을 할 때 계속 그래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들이 수많은 그래프들이 나올 때 주의 깊게 봐줘야 할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항상 뭐가 의미를 갖냐면 첫 번째 기울기 또는 넓이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일단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해주시면 돼요. 자,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 자, 해볼게요. 자, 이 물체의 속력이 2m/s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얘는 퍼져 1초당,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1초당 2m를 가는 아이야 라는 얘기죠. 1초당 2m를 가면 2초가 지나면 몇 미터 가겠어? 4m. 10초 지나면 20m 가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물체가 예를 들면 5초 동안 등속축성 운동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5초 동안 얘가 간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요? 10m가 되죠. 그렇죠. 10m가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왔어요? 이동거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거리가 나와. 근데 그게 이 그래프상에서 뭐야? 요거에다가 요걸 곱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죠? 즉 이 그래프에서는 뭘 봐야 한다? 넓이를 봐야 하고,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동거리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니? 이렇게 됩니다. 속력시간 그래프에선 넓이를 주의 깊게 봐주시고 그 넓이가 의미하는 게 이동거리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등속직선 운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다 적용되는 얘기가 돼요. 속력이 변해도 면적이 뭐가 된다? 이동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당연히 시간이 빵초일 때는 이동거리도 빵이겠죠? 빵일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1초 지나면 몇 미터 이동했어? 2m, 그치? 2m 이동했을 거예요. 2초가 지나면 몇 미터 갔어요? 4m, 그렇지? 이렇게 갔을 거고. 3초 지나면 몇 미터 갔겠어요? 6m, 그렇지? 이렇게 갈 거고.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요. 이 그래프에서는 뭘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냐면 기울기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울기 구하는 거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x축 변화량분의, 그렇죠?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으로 배우죠. 저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삼각형 비스무리하게 그려져 있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델타라고 읽어요. 나중에 수투? 이런 거 할 때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삼각형을 우리는 델타라고 읽어요. 약간 기울기 삼각형인데 델타라고 읽고, 이 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즉 뭐야?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의미해요. 이 델타는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몸무게가 예를 들면 45kg이었다고 해봐요. 근데 맨날 밤마다 치킨을 2마리씩 먹었어. 살이 찌겠지? 그래서 살쪘어. 60kg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의 델타 몸무게 얼마예요? 15, 그렇지. 15kg 얘기하시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상황이었어. 60kg이었어.
안 되겠어.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46kg 됐다고 해봅시다. 살 뺐죠? 그러면 델타 몸무게는 얼마가 되겠어요? 나중 값 빼기 처음 값이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델타의 의미예요, 얘들아. 그럼 델타가 써있으면 아 이거 낮은 값 빼기 처음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 어떻게 해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지금 x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시간이죠. 그러니까 델타 t분의 y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동거리입니다. 즉 델타 s가 돼요. t분의 s 뭐였죠 여러분? 시간분의 이동거리 뭐예요? 속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속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알겠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요 속력이 속도로 바뀌면 넓이는 뭐가 되냐면 변이가 되겠죠. 이동거리가 아니라 여기가 위치가 되면 델타 위치가 뭐예요? 낮은 위치 빼기 처음 위치죠? 그럼 이게 뭐야?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분의 변이가 되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두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속력 시간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미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아마 물어봤을 때 잠깐 생각하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 봐야 돼? 넓이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뭔데? 이동거리요. 변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뭘 봐야 돼? 기울기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데? 속력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복습을 해서 내일 왔을 때는 제가 물어보자마자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복습을 해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추가적으로 무슨 설명을 하게 되냐면 평균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균 속력, 순간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다시 우리는 12페이지로 가볼게요. 12페이지로 가봐요. 거기 보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는 말이 나와 있죠.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속력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속력으로 쭉 설명해 볼게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은 무엇이냐? 평균 속력, 평균적인 속력이고 순간 속력은 순간적인 속력이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독립문에서 예를 들면 신촌을 간다고 해볼까요? 신촌을 간다고 해봐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간다고 할 때 자동차 계기판의 속력이 계속 변하지 않니 얘들아? 어떤 특정한 순간에 그 계기판에 표시되는 그 속력값을 그 순간의 속력이라고 해요. 순간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시간이 15초일 때 속력은 얼마니? 물어보면 그건 순간 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6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니? 순간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평균 속력은 뭔데요? 독립문에서 신촌까지 갈 때 이 속력이라는 게 일정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정한 값으로 환산했을 때의 속력. 그러니까 독립문에서 신촌까지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일정한 속력이었다면 그게 대략 어느 정도라고 칠 수 있나? 그게 평균 속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평균 점수 매기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험 점수가 100점, 96점, 80점, 98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평균 점수가 예를 들면 95라고 해봐. 그럼 뭐야? 모든 과목을 다 95점을 맞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이 95라는 얘기는.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야. 내가
독립문에서 신촌까지 갈 때 쭉 일정한 속력으로 간 걸로 환산을 하면 그 속력이 평균 속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순간 속력을 따로 구하는 방법은 없고요. 첫 번째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돼요. 평균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나요? 간단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총 걸린 시간으로 총 이동 거리를 나눠버리면 그게 평균 속력이 돼요. 독립문에서 신촌까지 총 예를 들면 뭐 257, 독립문씨 이럴 리 없잖아? 미안해요. 예를 들면 57km라고 해봅시다. 근데 가는데 총 걸린 시간이 뭐 예를 들면 3시간이라고 해봐요.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57km를 3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얼마야? 그렇죠. 19km/h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중간에 막 화장실도 가고 잠깐 세워서 막 친구랑 수다도 떨고 막 이랬어. 그 시간까지 다 더해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총 걸린 시간으로 총 이동거리를 나누면 그게 평균 속력이 돼요. 자, 이런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평균 속도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총 걸린 시간으로 총 변이겠지. 변이를 나누면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개념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뭐 또 할 수 있어야 하냐면 그래프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하는 경우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지가 않죠.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건 속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1초일 때 5m 7초일 때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프가 허접이긴 하지만 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순간 속력은 뭐야? 1초일 때의 속력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순간 속력이라는 건 1초일 때의 뭐가 돼?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럼 1초일 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얘는 곡선인데요, 선생님. 1초일 때의 기울기는 이 곡선에 대해서 접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순간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7초일 때의 순간 속력은 무엇인가요? 7초일 때 이 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리시면 되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7초일 때의 순간 속력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죠? 못 구하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물론 나중 가면 고3 가면 미분이라는 걸 배워서 구할 수 있는데 모르잖아, 물리 원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주냐면 얘가 만약에 출제자인데 너네한테 순간 속력을 구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점을 주겠죠. 구할 수 있게끔. 혹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1초일 때의 순간 속력과 7초일 때의 순간 속력 중에 언제가 더 순간 속력이 빠르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1초일 때가 더 순간 속력이 빨라요? 7초일 때가 더 빨라요? 언제? 1초일 때가 접선 기울기가 더 큰가요? 7초일 때가 접선 기울기가 더 큰가요? 7초가 더 가파르죠? 이때가 접선 기울기가 더 크네? 라는 거, 이때가 순간 속력이 더 크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직접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비교하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순간 속력이 언제가 더 크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접선을 그은 다음에 기울기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접선 기울기 가지고 우리 또 뭘 판단할 수 있어? 이 물체는 지금 시간이 점점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빨라지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으니까요.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평균 속력은 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구하나요? 자, 평균 속력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갈 때, 즉 시간의 구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초에서 7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1초에서 7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구한다고요. 자, 1초에서 7초까지 총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요? 6초, 그치? 즉 7에서 1을 뺀 요 길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총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4m, 그치? 7초일 때 9m 갔고 1초일 때 5m 갔으니까 그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 총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될 건데 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구해서 지금 내가 요것분의 요거로 구했어.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했죠, 여러분. 즉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자, 1초부터 7초래. 그럼 1초일 때 그래프 점 찍고요. 7초일 때 그래프 점 찍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으시면 되죠.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야? 평균 속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응용을 해주면 여기가 만약에 이동거리가 아니라 위치가 되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순간속도가 되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평균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페이지 14페이지로 가서 1번, 2번, 3번 풀어보세요. 1, 2, 3번 풀어보세요. 14페이지 1, 2, 3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상호가 P점을 출발해서 동쪽으로 100 갔다가 서쪽으로 50 갔대요. 그래서 Q점에 도착한 모습인데요. 자, P에서 Q까지 상호가 자, 이동한 거리 물어봤어요. 예은아 이동한 거리 얼마예요? 150m. 그렇지. 변이는 그럼 얼마예요? 동쪽으로 50. 그래서 동쪽으로 50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방향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X 해봅시다. 1번. 0에서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4m/s이다 라고 했네요. 정연아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죠. 5분의 20 해서 4 나옵니다. 2번. 0에서 5초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였다라고 했는데 예은아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그렇죠. 0에서 5초 동안 일정한 속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번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항상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항상 같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래프가 뭐 지금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이죠. 그럼 아무데나 잡아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점을 생각해볼까? 그럼 이때까지의 평균 속력은 뭐라고? 직선 기울기죠. 0에서 뭐 4초라고 해보면 0에서 4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요 직선의 기울기겠죠. 4초일 때의 순간 속력은 그럼 뭔데요? 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항상 같다는 틀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직선 도로 위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래요. 말씀드렸지만 물리원에서는 직선 운동만 다뤄요. 즉 수직선상의 운동만 다루는데 얘가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래죠. 그럼 처음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0에서 출발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가서 6초일 때 어디까지 가냐면 위치 10까지 간 거죠. 6초일 때 10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6이 지나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감소하고 있죠? 뭐야?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0초가 된 순간 위치가 얼마래요? 4래요. 이게 10초인 순간에 위치가 어떻게 됐다? 4까지 왔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요. 자, 즉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ST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거는 거리 아니면 위치겠지?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이동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시간이 갈수록 이동한 거리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하고 있죠? 얘는 뭐야? 무조건 얘는 뭐가 돼? 위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다음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1번 0에서 10초 동안의 이동거리가 얼마니 얘들아? 이동거리 지금 얼마인가요? 10 갔다가 여기가 얼마로 가는 거야? 6이니까 이동거리 16. 그렇지. 16m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10초 동안 변위의 크기는 얼마냐 물어봤네요. 변위 얼마예요 여러분? 4m. 4m가 됩니다. 이거는 방향 어떡하죠? 변위의 크기를 물어봤잖아요. 방향 안 얘기해도 돼요. 크기를 물어본 거니까. 자,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뭘 다루게 될 거냐면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예요. 이 가속도라는 것은 중학교 때는 안 배웠죠?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가속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중력 가속도 상수 막 이런 거 했었죠, 이번에. 그래서 그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건데 여기를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고1 때 통합과학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왜냐면 현재 고1 통합과학 교과서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가속도의 의미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자연학화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얘기가 통합과학 1학년에 나와요. 근데 이걸 모르고서는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이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잘 정리하면 1학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지금 약간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마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잠깐 쉬세요. 10분 동안 쉬는 시간 할게요.